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항과 신항의 원포트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군산시는 최종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갖고 군산항은 자동차의 해상 폭력을, 신항은 미래 산업의 컨테이너를 집중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익산과 군산 3개 선거구 9명의 총선 후보자들의 등록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제사는 익산을 국민의힘 문용회 후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과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3명, 음주운전이 1명이었습니다. 도내 유일의 국립치유의 숲이 조성되는 함나산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리섬유들이 인근 산책로와 개천 등 여기저기에 나뒹굴어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4.10 총선 익산갑 후보 4명의 평균 재산은 3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집회 시위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제22대 총선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익산갑에서 경쟁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 새로운 미래 신재용 후보, 진보당 전권희 후보입니다. 네 후보의 평균 나이는 50살, 이춘석 후보가 61세로 가장 많았고 신재용 후보가 29세로 가장 적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평균 3억 3,500만 원으로 전권희 후보가 6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춘석 후보 4억 3천만 원, 김민서 후보 2억 9천만 원, 신재용 후보 마이너스 3,600만 원 순입니다. 4명의 후보 모두 세금 체납액이 없고 남성 후보 3명도 병역 의무를 마쳤습니다. 입후보 횟수는 첫 입후보인 신재용 후보 외 이춘석 후보 국회의원 선거 3회, 김민서 후보 시의원과 도의원 등 3회, 전권희 후보 국회의원과 구의원 선거 등 4회입니다. 다선 의원 후보는 익산갑에서 유일하게 이춘석 후보가 4선에 도전합니다. 2명의 후보는 전과 기록도 있습니다. 김민서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전과가 1건 있고 전권희 후보는 특수공무집회 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과가 2건 있습니다. 익산갑 후보들의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N 오형목입니다. 익산을 선거구에서는 한병도, 문용회, 이은재 후보가 3파전을 펼치게 됐는데요. 세 후보의 평균 재산은 9억 5천만 원으로 문용회 후보가 15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후보 한 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문용회, 자유통일당 이은재 후보가 3파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세 후보의 평균 나이는 62세로 문용회 후보가 67세로 가장 많고 한병도 후보가 56세로 가장 적었습니다. 평균 재산은 9억 5천만 원으로 문용회 후보가 15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병도 후보는 12억 3천만 원, 이은재 후보는 7,400만 원입니다. 한병도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기록 1건이 있습니다. 반면 문용회 후보와 이은재 후보는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입후보 횟수는 한병도 후보가 3회로 가장 많았으며 이은재 후보는 1회, 문용회 후보는 0회 순이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체납액은 없었으며 병역 의무를 마쳤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에서는 신영대 오지성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두 후보의 전과 기록, 재산 정보 등을 김은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와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 두 후보의 평균 나이는 58.5세로 오지성 후보가 61세, 신영대 후보가 56세였습니다. 재산은 신영대 후보 6억 8천만 원, 오지성 후보 3억 7천만 원입니다. 신영대 후보가 오지성 후보보다 1.8배 정도 많았습니다. 두 후보 가운데 신영대 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전과 기록이 2건이 있습니다. 반면 오지성 후보는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입후보 횟수가 다수 있습니다. 신영대 후보는 국회의원 등 3회, 오지성 후보는 지방의원 선거 2회였습니다. 또한 이들 후보는 세금 체납액이 없고 병역 의무를 마쳤습니다.
후보들의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총선 후보들의 기호가 확정됐습니다. 익산갑은 민주당 이춘석 후보가 기호 1번,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가 기호 2번,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가 기호 6번, 진보당 전권희 후보가 기호 7번입니다. 또 익산을은 민주당 한병도 후보가 기호 1번, 국민의힘 문용회 후보가 기호 2번, 자유통일당 이은재 후보가 기호 7번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은 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기호 1번,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가 기호 2번입니다. 제22대 총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유권자의 한 표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엿새 동안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재외투표가 진행됩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나흘 동안 선원들의 선상투표가 이뤄지고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본투표는 다음 달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이뤄집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북 성공시대를 내걸며 총선 대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 등 민주당 총선 후보들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 탄소제로 그린성장 중심지 조성, 새만금 주요 사업 2030년 완공 등 9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들 공약은 작년 7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발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항은 기존 자파와 자동차의 해상풍력을 집중하고 신항은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을 유치해야 경쟁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군산항과 신항의 원포트 전략 수립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군산시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내년 말 2개 선석이 완공되는 군산 새만금 신항. 1단계로 2030년까지 6개 선석, 204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3개 선석이 추진됩니다. 접안 능력은 대형화 추세에 맞춰 4000TEU급을 갖추게 되며 군산항과 같이 자파와 자동차, 컨테이너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때문에 접안 능력이 2000TEU에 불과한 군산항의 처리 물품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큰 상황. 이럴 경우 사실상 군산항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군산항과 신항의 항만행 정책의 단일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각 항만에 맞는 특화 분야 발굴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항은 자파와 자동차 품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해상풍력 지원 특화 구역에 집중한 반면 신항은 미래 산업에 중점을 둬야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신항은 군산항에서 취급했던 컨테이너를 옮겨와 수소항만과 2차 전지 원료 수입 항만,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금 새만금 신항의 자파구도 2개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자파구들은 2개 하면 군산항하고 완전 경쟁이 심화되지 않습니까? 한계구들은 컨테이너 구도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신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019년 제2차 항만계획 당시 15만 5천 TEU에서 2040년 37만 3천 TEU로 21만 8천 TEU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매출액에 있어서는 1,613억 원의 매출액이 전망되고 있고요. 기존보다 1,280억 원이 80억보다 333억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군산항과 신항의 행정구역이 단일화될 경우 생산 유발 효과는 1,4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932명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원포트라는 부분, 원포트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왜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32번째 항만인 새만금 신항, 125년 역사를 담은 군산항과 상생발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LS전선 자회사인 주식회사 한국미래소재가 세계에서 처음 개발한 구리 신소재 큐플레이크 공장을 군산에 짓습니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오늘 한국미래소재와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미래소재는 360억 원을 들여 군산 국가산단의 큐플레이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47명을 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박은 원재료인 구리선을 4단계 이상의 공정을 거쳐 만드는 반면 큐플레이크는 스크랩을 용해해 조각 형태로 만들어 동박 제조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미래소재는 연간 6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케이블 시장의 리딩 기업인 LS전선의 자회사입니다. 익산시의 홀로그램 기업들이 잇따라 유치되고 있습니다. 시는 오늘 마이크로 XR, 마케톤, 요요 인터랙티브 등 홀로그램 기업 3곳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3개 기업은 협약에 따라 익산에 지사를 설립해 10여 명의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홀로그램 기업 29곳과 투자 협약을 맺고 이 가운데 21곳이 이전했습니다. 군산 방축도 마을이 체류형 어촌 관광지로 조성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21일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 휴양마을 공모에 방축도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총 4억 원을 지원받아 숙소 리모델링, 침구류 설치 등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양체유형 숙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내 소비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치 시민넷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6조 8천억 3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8%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인 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도내 개인 신용카드 사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는 음식과 숙박업으로 전체 사용액의 19.6%를 차지했습니다. 이달 도내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하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도내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전달보다 9.1포인트 상승한 73.3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85 이상인 보합 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채 하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연구원은 건설 사업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돼 정체 국면인데도 지수는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함라산은 도내 유일의 국립치유의 숲이 조성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적지 않은 방문객이 함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함라산이 불법 건축물과 몰래 버린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보니 방치된 유리섬유는 조금씩 뜯겨져 나가면서 인근 산책로와 개천 등 여기저기에 나뒹굴어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함라산 초입부입니다. 산책로로 활용되는 비포장도로 옆의 땅은 편백나무 숲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색을 띠는 물체가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유리섬유 폐기물입니다. 유리섬유는 주로 건물 단열재로 쓰이는 일반 폐기물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건축 폐기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유리섬유의 경우 조금씩 뜯겨져 나가면서 인근 개천과 산책로 등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여나 건강을 해칠까 걱정스럽습니다. 폐기물을 여기다 이렇게 버렸을까.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결국은 물로 타고 내려가서 이 마을 사람들한테 결국 피해가 가는 건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축 폐기물이 버려진 인근에는 불법 건축물까지 버젓이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종교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지어진 부지는 일부는 다른 사람 사유지이고 일부는 국유지입니다. 3년 전부터 민원을 냈지만 익산시의 미온적인 대응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치유의 숲이 운영돼 방문객이 함라산을 찾게 됐을 때 청정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왕래가 잦아질 곳이고 익산시의 이미지라던가 이쪽 함라산을 찾는 분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들고요. 익산시는 현장 검증을 거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현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폐기자를 찾으면 조치 명령을 하죠. 도내 유일의
국립치유의 숲이 조성되고 있는 함나산. 청정숲이 제공하는 자연의 혜택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방문객들이 깨끗한 익산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습니다. 전북대 비대위 등에 따르면 교수들은 사직서를 전산상에서 개별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사직서 제출 현황은 오는 28일 총회를 통해 집계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전공의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미루고 의사단체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의 학사 일정이 또 미뤄졌습니다. 전북대는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휴강했지만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다음 달 8일까지 재차 휴강할 계획입니다. 원광대는 3차례 개강을 연기했지만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오늘 개강을 다음 달 1일로 미뤘습니다. 전북대는 의대생 669명 중 646명이, 원광대는 473명 중 453명이 휴학원을 제출했습니다. 총선 후보와 해당 선거 캠프 관계자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를 돕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지역구 후보가 다른 비례정당과 다른 지역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반대로 비례대표 후보가 다른 지역구 정당과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구 후보나 비례대표 후보가 다른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교육시설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해 피해자 회복 방안과 예방 교육 계획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책임관과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제시는 시설감자 주산지인 광활면 일원에서 최근 핵감자 수확이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광활면 지역은 바다를 막아 만든 논에 오염되지 않은 간척지 토양과 풍부한 미네랄, 서해에서 불어오는 해풍 등 감자 생육에 필요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활면 시설감자의 올해 재배 면적은 592헥타르, 280여 농가로 전국 봄 시설 감자 생산량의 30%가량을 차지하며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20일에서 21일에는 감자를 직거래 방식으로 싸게 파는 핵감자 축제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주준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부실 수사를 이끈 전주시을 이성윤 총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준비위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유가족과 국민의 성역 없는 수사 여망에 맞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박근혜 정부 늑장대응 의혹의 핵심인 7시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한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세월호 수사는 여러 기관에서 나눠서 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관련 수사는 2018년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순창 옥천골 벚꽃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순창읍 경천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축제 첫날에는 방문객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예술단 공연, 국민 노래자랑 예선이 펼쳐집니다. 29일에는 순창 생활예술동호회 공연,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 초청 가수 공연이, 30일에는 맨손 장어잡기, 색소폰 공연, 난타 페스티벌, 마술 공연이 마련됩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국민 노래자랑 결승과 폐막식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전주 군산간 번영로 벚꽃은 다음 달 8일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기업 웨더아이에 따르면 벚꽃은 다음 달 1일쯤 꽃이 피기 시작해 8일쯤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개화 시기인 3월 27일과 비교하면 5일 늦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웨더아이는 3월 중 기온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화 예상 시기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이 90일에서 45일로 단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정보 노출,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변경 희망자는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임대사업용 농기계 중 불용 농기계 45대를 공개 매각합니다. 시는 오는 4월 23일 오후 3시 30분에 추첨제로 대상자를 선정해 농기계를 공개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 참여 자격은 시의 주소를 두고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시 농기계 임대사업에 가입한 농업인입니다. 농기계 구입 희망자는 오는 4월 19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입찰 기간인 22일과 23일에 매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익산 1시민 1학기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월 17일부터 17일간 진행된 1시민 1학기 프로젝트 상반기 모집에 70개 팀 417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시민 1학기 프로그램은 18주간에 걸쳐 15종의 악기 강습이 진행되며 현재 25개 팀이 수강 중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 18일부터 민간 기록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시민기록 활동가 양성을 위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과정은 제4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의 주제인 공간으로 추억하는 당신의 익산과 연계해 공간기록 관련으로 강의를 구성했는데요. 교육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5일부터 익산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시 개정면에 착한 가게와 착한 가정 가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착한 가게 가입 업체는 연지농산, 웰스태양광, 주식회사 군산종합모터스, 대동공업 군산대리점, 경성농장, 그린타이어 등 총 6곳입니다. 또 착한 가게와 별개로 착한 가정에 가입하는 주민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착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이름으로 매월 2만 원 이상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정으로 이번에 개정면에서 새로 가입한 착한 가정은 이태세, 최운석, 김갑봉 총 3가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4도에서 14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5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